저는 현재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학과에 있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코비드-19 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냥 방역의 전문가라기보다 방역에 이제 관계했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었던 그런 언론에 대한 몇 가지 제 나름의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벤트 201이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벤트 201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아래 나와 있는 부제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 팬데믹 엑서사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질환이 작년 11월, 12월에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러한 팬데믹이 있기 바로 전에 미국에서 2019년 10월에 이러한 그 신종 감염병이 발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시나리오에서는 브라질의 양돈장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 출현한 바이러스는 최초 감염자를 시작으로 남아메리카의 일부 도시의 슬럼가를 거쳐서 확산이 됩니다. 이때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 바이러스 감염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는 기초 재생산 지수, 잠복기 더블링 타임이 1.7, 5에서 7일, 그다음에 일주일로 가정을 하였고 감염의 양상은 50% 정도 입원을 하고 그중에 상당수는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그런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사율은 이제 평균 14% 정도로 가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하고 너무나 이제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이 바로 이 질환이고 중국의 우한 지역의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시작이 됩니다. 기초 재생산 지수와 잠복기 더블링 타임은 이벤트 201에서 가정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감염력이 높은, 즉 기초 재생산 지수가 2.7에서 5.7 정도 되고 잠복기는 3일에서 5일, 그 다음에 더블링 타임은 3일에서 7일 정도가 됩니다. 감염 양상은 이벤트 201하고는 좀 다르게 20%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 입원 환자의 25%가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치사율은 이벤트 201보다는 좀 낮게 평균 한 1에서 2% 정도, 즉 모든 감염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이 정도가 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의 월드미터의 데이터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6,200만 명, 거의 6,3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감염됐고 그중에 146만 명이 사망함으로써 치사율은 2.33%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감염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해서 희생이 되고 있을까?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이 분명히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고 발표도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종 감염병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응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진단 및 전파 차단, 그러니까 격리를 통해서 아예 감염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백신을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 접종하는 부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를 과연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딱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의료인이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대중은 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종 감염병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그 감염병을 잘 아냐, 잘 모르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예후 차이를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신종 감염병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일단 이 감염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감염병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정보가 필요하고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2월 13일 날 기사에 보시면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이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가 54%였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게 38%, 39%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한 달 뒤에 반반으로 갈립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49%, 신뢰한다 48%. 지금은 어떨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가짜뉴스의 유형에 따른 구분을 보시면은 크게 정보와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말인포메이션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먼저 디스인포메이션을 말씀드리면 디스인포메이션은 결국은 인포데믹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데 팩트를 페이크로
즉 의도를 갖고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리더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디스인포메이션은 결국 인포데믹하고 연결되게 되면 큰 잘못된 행위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역시 큰 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행위인데요. 말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인포메이션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독감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요. 굉장히 한때 독감을 맞고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많이 언론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사망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는 그럼 어떤 보도가 붙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이런 설명이 붙어야 되는 거죠. 국내에 하루에 사망하는 사망자 숫자는 우리가 매일 500에서 1000명이 죽습니다. 겨울철이나 환절기 때 조금 더 많이 죽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기간은 10월, 11월 2달이고 60일입니다. 국내 목표 백신 접종량은 전 국민의 60%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적어도 전 국민의 1%는 매일 백신을 맞습니다. 즉 500명에서 1000명이 돌아가시면 그 중에 1%, 5명에서 10명 정도는 매일 백신을 맞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백신 맞고 자연사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서 최소한 10명은 5명에서 10명은 나오거든요.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 이런 걸 제공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도에 따라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막 전달했을 때 결국 이게 또 말 인포메이션이 되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그 정보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전달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도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런 코로나19의 언론 보도에서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미스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미스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의도 없이 잘못된 사실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미스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진실, 사실을 알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언론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기사를 쓰는 기자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언론의 전문성, 옳고 그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교차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의 구조에 관련됐을 것 같은데, 전문성 발휘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신종감염병 대응에서의 언론의 역할, 당연히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되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전문 기자분들도 역시 모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전문가의 교차 검증이나 어떤 자문들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좀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팩트 전달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어떤 비판적인 재원을 해주시면은 보다 더 좋은 언론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